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을 돌이켜보면 노후 준비를 일찌감치 하고 있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연금 자산은 최초로 2억을 돌파하며 24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1년간 저는 약 2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3,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 시 월 평균 약 316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지난 12월 23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 결과에서 30에서 34세 기준 청년층의 평균 소득인 3,596만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저는 지난 1년간 30대 초반 청년과 맞벌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3인 가정의 외벌이 가장이지만 적절한 소비 통제 및 미래를 선제적 준비 등을 통해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 나가고 있고, 저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 모두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을 돌이켜보니 4분기의 환율 영향성, 그리고 미국 증시 랠리에 힘입어서 미국 ETF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무지성으로 모아가고 있는 제 연금 계좌 역시 그 영향으로 인해 24년 마지막 3개월은 매월 큰 수익을 거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 제 자산이 크게 성장한 점도 있겠지만, 저는 외벌이 소득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소비 통제 및 절제하는 삶을 통해 처음으로 연금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을 비롯해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부업을 이어온 결과 올해는 나름의 성과도 거두면서 연간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ISA 계좌 및 DC 계좌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2,800여만 원이 연금 계좌에 납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DC형 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2천만 원 이상 저축을 하게 되면서 ETF 가격 상승 흐름에 더 올라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누적 51개월간 제 연금 자산 추이입니다. 지난 결산 영상에서 50개월간 1억이 넘는 금액을 납입한 걸로 생각하시고 직장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DC형 계좌가 투입된 23년 1월 이전까지 제가 순수하게 연금 계좌에 납입했던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이고, 이후 23년부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모두 더해보면 원금은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연금저축보험을 10여 년 정도 납입했다가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 원금 7천만 원을 모았던 기간은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해할 것 없이 소소하게 모아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산이 급상승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51개월간 월간 평가손익 및 수익률 차트입니다. 수익률 차트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드가 커질수록 같은 수익률에도 수익률 차트인 초록색 기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땐 오히려 2020년과 21년도에 더 높은 수익을 기록했지만, 꾸준하게 ETF를 적립해 나간 결과 작은 수익률에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를 해 나갈 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단 시드를 키워 낮은 수익률에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ETF에 투자하는 이유가 장기 우상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데, 꾸준히 적립을 해 나가면 평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평단가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익 금액이 점점 쌓여 나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 투자 성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다 보니 약 10여 년 만에 1억을 달성했던 연금 자산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2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연금 계좌에 보유 중인 종목들의 비중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조정,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횡보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종목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 종목들이 많게는 수천만 원씩 투입이 되어 있다 보니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리밸런싱 정도로는 비중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비중을 맞추기 위해 리밸런싱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종목 비중입니다. DC 계좌에서 아직까지 예금 및 파킹 ETF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 전체 연금계좌 종목군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DC 계좌를 처음 운용했을 때 미국 ETF를 모두 매수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록했겠지만 이렇게 보유 중인 금액이 언젠가 오게 될 하락장에선 큰 쓰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24년도에 퇴직금이 추가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25년도 월 단위 적립식 투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전자산을 제외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입니다. 지난 11월과 비교 시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120주 추가 매수했고 S&P 500, 나스닥, 반도체 ETF들도 소소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25년도 제 연금 계좌 운용에서 최대의 고민은 현재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계속 들고 갈지 손절을 해야 할지 아마도 25년도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포트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영상을 통해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금 계좌 인증 및 24년 결산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25년을 맞이하면서 저의 새로운 목표를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연말이 되면 노후 준비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50세 이상 5,300가구 약 8,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 50세 이상 인구 중 55.6%는 노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나머지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72%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이 18%, 부동산이 4.8% 순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금 수령 상위 10%를 칭하는 골든 시니어들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결과에 비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연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21년도 대비 10.8%나 증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적정 생활비는 192만원으로 21년 대비 8.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조사 결과를 KCGI 자산운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로 68%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391만원이지만 예상 연금 수령액은 271만원으로 목표에 비해 44%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선 결과에선 적정 생활비가 2년 전 대비 8.4%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예상 연금 수령액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이 매년 재정 문제로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수령 가능 연령도 계속해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나이부터 소액이라도 개인연금을 시작해야만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와이프와 함께 25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의 25년 투자 목표는 제가 납입하는 원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미국 ETF에 무지성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 수익률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납입 원금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4년과 동일하게 연금 납입 한도 1,800만원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와 IS 계좌 등을 포함해 전체 계좌 기준으로 연간 2,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24년 대비 약 20% 정도 추가 투입할 계획인 셈입니다. 2025년도는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희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사정상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연금 자산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은 2,500만원 이상, 그 이후 10년간은 연간 1,800만원 투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녀가 초등 고학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교육비나 기타 자녀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저희 가족의 연금 골든타임을 향후 5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 목표를 많은 분들께 알린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목표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